현재 베이징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만주족 독립운동을 즉각 차단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국 대륙에는 절대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진실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진실이 폭로될 경우 14억 중국 전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억 명에 달하는 만주족은 자신들이 본래 한민족이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젊은 소녀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진핑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아이린이며 18세의 만주족 청년입니다. 저는 스스로 만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는데 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은 오직 만주족이 야만인이었고 한족을 300년간 지배한 침략자였으며 문화대혁명을 통해 정화되었다는 단편적인 역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비극, 즉 수백만 명의 학살, 만주어 사용자들의 처형, 우리의 문자 소각과 역사책 파괴 등은 결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중국인이며 만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중화민족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입해 왔습니다. 한때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 2억 명은 이제 자신의 언어 한 글자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성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고 장례식장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아이싱교로 가문의 마지막 수호자가 떠났구나 라고 말하자 저는 아이싱교로가 청나라 황실의 성씨임을 알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노인은 제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네가 아이린이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라고 속삭인 후 마치 환영처럼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어머니는 저에게 할아버지 방 정리를 부탁하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오래된 책, 담배, 그리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할아버지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바닥에서 속이 빈 듯한 소리가 톡톡 나자 저는 이중 바닥임을 확인했고 숨겨진 공간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상자를 열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향한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를 개봉하자 붉은 비단 보자기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문자들, 한자도 영어도 아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곡선과 점들이 춤을 추듯 연결된 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자들이 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사진을 찍은 후 잠시 망설이다가 웨이보에 게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이상한 글씨. 아는 분 있나요? 미스터리 이랄치바 도와주세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1분, 2분, 3분이 지나자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낡은 종이 사진 한 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가기밀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고 불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한자 선통 3년이 보였습니다. 선통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푸이의 연호이며 선통 3년은 청나라가 멸망한 1911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할아버지께서 왜 이런 문서를 숨겨두셨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난 새벽, 현관문이 쿵, 쿵, 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공안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에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문이 열리자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묻자 남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미소를 띠며 인터넷에 국가기밀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낡은 종이가 국가기밀이라니.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고 저는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경찰차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그 문자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경찰서 신문실,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고 맞은편에 앉은 공안 요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 어디서 났습니까? 할아버지 방에서 유품 정리 중에 발견했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그냥 은퇴한 향토사학자셨다고 하자 공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향토사학자? 재밌네요. 그런 분이 왜 금지된 문자를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금지된 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만주 문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문자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주 문자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공안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문자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공안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누가 우리야? 너는 중국인이야. 만주족 따위는 없어. 오직 중화민족만 있을 뿐이다. 12시간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라. 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아이리나 제발 그만해.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진실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문자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우리 집 족보에 찍혀있던 도장의 문양이 이 문자들과 유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다시 할아버지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장 뒤, 마루 밑, 옷장 속까지 수색한 끝에 마침내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까지 훨씬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봤고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10명의 남자들 중 가운데 앉은 노인은 청나라 황실 복장을 입고 있었고 사진 뒤에는 대청제국 마지막 충신들 1912년 2월 1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12년 2월 12일은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위가 퇴위 조서에 서명한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저희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확인했던 얼굴과 명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청나라 황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급히 VPN을 작동시켜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망을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를 검색하자
방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만주 문자로 쓰인 문서 중 상당수가 한국과의 비밀 교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왜 우리 역사에 한국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정보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충격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문서의 첫 문장을 어렵게 해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을 도운 누르하치의 후예다. 청나라는 망했지만 조선과의 의리는 영원하다. 우리는 같은 단군의 자손이며 고구려의 후예다. 누르하치, 청나라를 건국한 태조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같은 조상을 모신다니. 경찰서에서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겨우 풀려났지만 공안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런 것에 손대지 마라. 다음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고 학교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선생님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고 친구들도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서윤, 인신. 이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들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과 후 저는 만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만주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열람 제한 딱지가 붙어 있었고 사서 선생님은 특별 허가가 필요한 자료라 학생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주족인 제가 우리 민족의 언어를 배울 수 없다니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친구가 알려준 VPN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VPN을 켜고 구글에서 만주 문자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주 문자는 청나라 시대의 공식 문자였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자라는 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육에서 배제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주 문자로 쓰인 많은 문서들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주족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학설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만주 지역에 정착했고 그들이 훗날 만주족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다시 꺼내 온라인 번역기를 활용하여 한 글자 한 글자 대조해가며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해독했을 때 저는 다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도운 누르하치의 후예다. 우리와 조선은 같은 단군왕검의 자손이며 고구려의 후예다. 누르하치는 청나라를 세운 태조 황제의 이름이었는데 조선과 같은 조상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숨죽인 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7679년 사르후에서 우리는 조선과 함께 싸웠다. 비록 적대 관계였지만 우리는 조선의 용기를 존경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훗날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보며 누르하치 황제는 말했다. 조선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검색을 통해 청나라 초기 누르하치가 실제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으며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맞선 조선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후금 시절 조선의 군량미를 지원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었으며 만주족의 건국 신화와 한국의 단군 신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 곰과 호랑이, 신성한 나무 등 이 모든 신화적 요소가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역사를 철저히 숨기는 것일까요?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는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만주족이 한때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 특히 한국과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에 중대한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방을 다시 뒤져 마루 밑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만주 문자로 쓰인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아이신기요로 가문 족보라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이신기요로는 청나라 황실의 성씨였습니다. 족보를 펼쳐보니 우리 가문은 청나라 황실의 반계후손, 곧 순치제의 넷째 아들의 후예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그토록 조심스러웠던 이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만주족임에도 한족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상자 맨 밑에 있던 낡은 한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존경하는 아이신기요로 가문에게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우리 가문에 편지를 보냈다니. 저는 급히 번역 앱을 켜서 한글을 해독하기 시작했고, 읽을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1920년 봉고동에서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귀 가문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상을 모시는 형제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한국과 만주족에 숨겨진 연대의 역사이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문서를 검토했고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도 발견했습니다. 1960년 한국인 유태원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다. 우리 가문과 그의 가문이 일제강점기에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같은 당군의 후예라는 것도. 하지만 이런 역사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알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1960년대에도 이미 이런 역사를 은폐해야 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매우 오래되고 철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1930년대 기록에서는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다. 그들은 우리 황족 푸이부이를 꼭두각시로 삼았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조선 독립군과 함께 이에 저항할 것이다. 같은 혈통의 형제로서 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문이 일본의 만주국에 반대하고 한국 독립군과 협력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글 편지를 번역 앱으로 확인한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는데 1920년 봉고동에서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비록 나라는 달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귀 가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봉고동 전투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승리였는데 우리 가문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경이로웠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만주의 의병들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적과 싸운 동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단군의 후예. 저는 급히 한국 사이트들을 뒤졌고 실제로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만주족 의병들이 한국 독립군과 연합했다는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청나라 황실 일부는 일본의 꼭두각시 만주국 건설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이며 조선과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는데 1960년 나는 한국인 유태원을 만났다. 우리 가문과 그의 가문은 1910년대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같은 고구려의 후예라는 믿음 아래
일기는 이어졌습니다. 그가 준 사진 한 장. 1921년 베이징에서 찍은 것이라 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다. 그들은 동원익 통웬이츠이라는 구호 아래 뭉쳤다고 한다.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르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저는 다시 상자를 뒤져 비단천에 쌓인 낡은 사진을 발견했는데 사진 뒤에는 만주 문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 영원한 형제의 맹세 1921년 3월 1일 3월 1일은 한국의 3.1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한국과 만주족에 숨겨진 연대의 역사,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의 재회였던 것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2010년 한국에서 편지가 왔다. 유태원의 손자라고 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다. 중국 정부의 감시가 너무 심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더 파헤치고 한국의 그 가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주 문자로 쓰인 일기들을 해독하며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기록과 1920년 김자진 장군의 밀사가 왔다. 함께 일본군과 싸우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받아들였다. 단군의 자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21년에는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조선 독립군과 우리 만주 의병이 하나가 되어 싸운 결과다. 우리는 증명했다. 비록 나라는 달라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공식 역사책에는 없는 것일까요? 1930년대 기록에서는 1932년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다. 우리는 조선인들과 함께 이에 저항할 것이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1936년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 30명을 우리 집에 숨겨주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진 형제라고. 1938년에는 조선인 동지 김상진이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우리는 그를 구출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주족과 조선인은 영원한 형제라고. 우리 가문의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 사실에 자부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1941년에는 윤봉길 의사의 동생이 찾아왔다. 우리는 그를 보호했고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그가 떠나며 말했다.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1943년에는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몇 명을 구출해 숨겨주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낳은 아이를 우리 집안의 양녀로 들였다. 같은 민족의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1945년 8월 15일 기록에는 일본이 항복했다. 조선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만세를 불렀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단군의 후예로서, 고구려의 후예로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쓰인 편지에는 친애하는 만주 형제들에게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피의 연대를 잊지 마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만주족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민족이었고 진정한 형제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지만 중국 내에서는 불가능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주족 친구 준호펑이 에게 만주어를 모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준호는 할머니가 가끔 한족 노래가 아닌 이상한 노래를 부르신다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동영상 속 할머니의 노래가 만주어임을 확인했고 할머니가 아직 만주어 노래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견한 문서, 한글 편지, 사진 등을 준호에게 보여주었고 준호는 우리 조상들이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싸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군의 후예이자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는 진실을 전했고 준호도 할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한 상자가 있다며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준호 집에서 가져온 상자는 만주 문자로 쓰인 편지들, 인장, 그리고 만주족과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할머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너희들이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의 진짜 역사란다. 60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가 청나라 황실을 섬기던 가문이었고 나라가 망한 후 조선 독립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는데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만주족이면서 외국, 특히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목숨이 위험했기에 숨겨야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가 쓰신 낡은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조선인 동지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김상진, 이정호, 박영수 등의 이름 옆에는 함께 싸운 기록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만주족 청년 5명으로 모임을 시작했고 각자 집에서 찾은 비슷한 유물들을 공유했습니다. 모임 장소인 오래된 찻집 주인 할머니도 우리 대화를 듣더니 너희들 진실을 찾고 있구나 라며 뒷방으로 우리를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만주 문자로 쓰인 책들, 청나라 시대 그림들, 그리고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1931년 만주 사변 때 많은 만주족이 일본에 저항했고 한국 독립군과 함께하며 우리는 고구려가 갈라져 나온 형제라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펼친 1935년 해올빈 사진첩에는 만주족 의병들과 조선 독립군이 함께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커져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네트워크가 되었고 각자 가져온 이야기들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한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 집 족보에 1920년대에 조선 의사들을 숨겨줬다고 나와 있어 남쪽에서 온 형제라고 불렀대. 특히 미진 타오밍이 가져온 일기장에는 1936년 조선인 김상진과의 만남, 1937년 만주족 청년 30명과 조선인 청년 29명이 모여 단군의 이름으로 독립을 맹세한 비밀 집회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수리웨이가 가져온 증조할머니의 일기에는 1943년 일본군을 피해 조선인 여성들을 지하실에 숨겨주고 함께 김치를 담그며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다고 서로 눈물 흘렸다는 인간적인 교류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싱탄이 발견한 1945년 기록에는 조선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춤을 춰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단군의 후예로서, 고구려의 후예로서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디지털은 위험하여 손으로 직접 필사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커지면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훈 싱타은 공안이 학교에 만주족 학생 명단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박태진 교수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고 일주일 동안 신중하게 메일을 작성하여 증거 일부를 첨부해 보냈습니다. 3일 후 저는 30년간 이런 연락을 기다려왔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기적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고 박 교수님은 우리가 가진 1921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들이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와 우리 증조할아버지임을 밝히셨습니다. 10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만주족과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잠시 경계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같은 처지임을 깨닫고 연대했으며 만주족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의 후예였음을 확인하며 원래 한 민족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봉고동 청산리 전투에서 만주족 의병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르다는 뜻의 동원익, 통유엔 이쯔 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양쪽 정부 모두 이 사실을 숨겨왔지만 진실은 결코 지울 수 없다며 우리가 가진 증거, 특히 홍범도 장군의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는 국보급 자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만주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진 형제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보시더니 교수님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정부가 만주족을 중화민족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과의 연대 역사를 지워버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한국에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에 알리며 다큐멘터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한국 독립운동가 후손들과의 만남도 주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동의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만주족 한국인 연대의 새로운 증거, 동원익의 역사적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학계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달 후 KBS에서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의 숨겨진 역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음성을 변조한 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만주족이자 단군의 후예, 고구려의 후손이었어요. 준호펑기. 할머니의 인터뷰는 특히 감동적이었는데 할머니가 부르신 만주어 노래는 번역해보니 머나먼 남쪽 땅에서 온 형제들아 우리 함께 새벽을 맞이하자라는 내용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 동안 달리 다레이에 사는 만주족 할아버지의 증언 1945년 8월 15일 만주족과 조선인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외쳤대. 과 선양에 사는 해수 리웨이 증조할머니의 증언 조선인 가족이 숨어 있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고구려 역사를 가르쳐줬대요. 등 수많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제작팀은 한국에서도 동원익 동맹 기록을 찾았으며 현재 한국에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역시 만주족과의 인연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민족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상진의 손자 김현우 씨 등 한국 후손들과 화상통화로 재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한국 온라인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만주족 한민족이 되었고 유튜브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으며 CNN, BBC 등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 각지 만주족들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집에도 한글 편지가 있다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UN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 탄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미국과 유럽 의회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우리의 작은 발견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중국 정부의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되고 VPN이 차단되었으며 저는 학교에서 공안 요원들에게 반국가적 활동 혐의로 취조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연대 주장은 거짓이며 만주족은 중화민족의 일부라고 강변했습니다. 제 대학 입시 원서는 모든 대학에서 거부되었고 친구 준호펑기, 미진 타오밍, 지훈 싱타 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왜곡된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재교육 시설에 갇혀 세뇌를 당했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박 교수님의 말, 진실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과 할머니의 노래, 어둠은 끝나고 빛이 올 것이니 를 떠올리며 거부했습니다. 재교육 후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계속하면 준호펑이처럼 된다는 협박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길이 막히자 우리는 아날로그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자수를 통해 만주 문자와 역사적 사건에 학문양으로 1921년 상징을 숨겨 메시지를 전달했고, 해수 리웨이는 전통 요리 레시피의 재료 첫 글자와 조리 시간 19분 21초를 이용해 역사적 날짜와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신인은 전통종이 인형극을 통해 용감한 만주 전사와 남쪽 친구가 악한 동쪽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진실을 전파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어 40년 동안 숨겨온 일기와 사진첩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조선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박태진 교수님이 한국에서 미란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 단군의 후예들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주족 한국연대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13살, 나이 메이 라는 중학생은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학과 만주족의 가치를 함께 백두산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림을 그려 저항에 동참했습니다. 최근에는 준호펑이가 재교육시설에서 풀려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는 단군의 후예니까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줄어들었고 한국 대학들이 동포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족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학 진학이 막혔기에 한국 대학에 지원했고 면접관 중 한 분이셨던 박태진 교수님 앞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진짜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개월 후 합격 통지를 받았고 부모님의 허락 아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은밀히 응원해주던 만주족 친구들은 우리는 여기 남아서 계속 싸울게, 넌 밖에서 우리 목소리가 되어줘 라며 해수 리웨이가 수놓은 손수건 단군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건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언젠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기약했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박태진 교수님과 함께 김상진의 증손자 김현우 씨가 나와 있었고 100년 만에 두 가문의 후손이 재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놀라웠습니다. 대학 수업 첫날, 저는 만주족 아이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주족이자 단군의 후예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중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을 외쳤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만주족과 한국인의 연대가 훨씬 깊었음을 확인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만주족 역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젊은 만주족의 정체성 찾기 운동이 커지는 희망적인 조짐이 보입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언젠가 이 기록이 만주족 청년들에게 전해질 날을 꿈꿉니다. 진실은 결코 꺼지지 않고 물처럼 다른 길을 찾아 흐르기 때문이며 단군의 후예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